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심상치 않게 흘러나오는 소식, 바로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와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최근 일본 규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2025년 7월 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무려 1000회가 넘는 소규모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 난카이 해구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유명 만화가가 2025년 7월에 일본의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카이 대지진의 실체와 우리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난카이 해구 대지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30년 안에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0에서 9.0 사이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무려 80%로 예측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실시된다고 볼 수 있겠죠. 난카이 해구에서는 평균적으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8에서 9급의 강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지진이 있었던 것이 1944년 쇼와 도난카이 지진과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이었으니 벌써 8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 주기를 감안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더욱이 최근 규슈 지역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나타나는 여진과 비슷한 양상인데요. 이는 해당 지역 지각판에 엄청난 응력이 쌓여 있고 이 힘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 활동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회 전반에 걸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학자들은 이러한 이례적인 지진 패턴이 난카이 트로프 지역의 지각 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정밀한 관측과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각판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카이 대지진이 만약 발생한다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순히 바다 건너 불 구경하듯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론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30cm 이상 흔들릴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30cm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는 집안 전체가 출렁이는 수준으로 상상 이상의 충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물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집안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 기반 시설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흔들림은 단순히 일시적인 진동을 넘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특히 노후화된 건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난카이 해구와 한반도 남부 지역의 거리가 불과 500km 이내로 가깝다는 점입니다. 지진 발생 시 그 진동이 한반도 전역, 특히 고층 건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국내에 고층 건물이 많지 않아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가 덜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합니다.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수많은 고층 건물들부터 주거용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도시는 고층 건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고층 건물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의 특성상 장주기 지진동에 취약하며 이는 지진 발생 시 건물 전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내부 시설물 파손은 물론 거주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층 건물은 한번 피해를 입으면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 지각은 이미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지각에도 영향을 미쳐 응력 분포를 변화시키고 기존의 단층들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난카이 대지진의 강력한 충격이 가해진다면 우리 지각은 더욱 약화될 것이고, 이는 한반도 내부에서 강진이 발생할 시기를 더욱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연쇄적인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한반도에는 활성 단층들이 존재하며 과거에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의 강력한 지각, 변동은 잠자고 있던 단층들을 깨울 수 있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해안 지역에 대한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8월 규슈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가 1cm 정도 움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해일이나 쓰나미의 영향으로 우리 해안 지역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해일은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가지고 내륙으로 밀려들어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도시와 마을들을 휩쓸 수 있습니다. 어선, 항만시설, 해안도로 등 기반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동해안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쓰나미가 발생했던 기록을 상기해보면 남해안과 서해안도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 쓰나미의 파괴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안가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주요 시설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이 난카이 대지진과 같은 초강력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보강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단순히 신축 건물에만 내진 설계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기존 건축물, 특히 노후화된 아파트나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내진 성능이 부족한 건물은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건축주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건축물 보강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요령 교육, 대피 훈련 강화, 재난 대응 시스템의 고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정기적인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지진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 경보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대피소 확보 및 구호 물품 비축 등 실질적인 재난 구호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지진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국제공조를 통한 신속한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한반도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어떤 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바로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하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